네, 오늘 여러분하고 6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평화의 중요성, 또 우리 강원도의 실상, 우리가 왜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평화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적 장치가 필요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그 법을 관철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 두 번째 강의에서 헌법 전문에 균등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유가 3번인 것을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나오는 균등이란 단어가 바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각 개인의 기회를 똑같이 균등하게 하고 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이렇게 이제 2번 균등이란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평화특별자치도의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바로 특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죠.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하게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적 권능과 위상을 가짐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갖고 있는 차별적 지정학적 요소, 가장 절박한 또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할 수 있는 당위와 근거, 논거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라는 이슈라는, 그리고 자치도라는 것은 바로 광역 단위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주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강원도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그래서 평화 플러스 특별 플러스 자치라는 이 세 단어의 결합체가 바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분단 체제에서 평화를 이슈로 내세우면서 그 평화가 바로 안보고 경제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우리 강원도의 평화뿐만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또 나가서 보면은 우리 동북아의 평화를 겨냥한 그런 이슈를 앞세우면서 또 한편 지역적으로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모든 평균적 가치가 좀 떨어져 있는 강원도의 지역 개발의 수준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쌍끌이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다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평화는 바로 그 내용에 평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 또 평화 기반 조성 사업,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군사적이라든가 또 정치 분야의 그런 의제들 말고 우리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체육, 교류 사업 같이 낮은 단계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 가고 또 전쟁의 분위기를 좀
퇴색시키는 그런 차원의 평화의 이슈를 통해서 바로 북방 경제 교두보를 우리 강원도가 확보한다는 의미,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강릉을 거쳐서 원산, 또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거쳐서 저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또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를 우리 강원도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 강원도를 통과하는 이런 평화 이니셔티브, 이걸 우리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계획 안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내용들은 무엇이냐? 법안에 남북 교류 통일과 관련된 차별화된 분권 기능을 강원도에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좀 주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 그건 낮은 단계에서 지자체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교류 협력을 하는 체제를 바로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북 접촉 교류 등에 대한 승인권이라든가,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특별 회계의 설치, 또 여러 가지 규제를 강화해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규제를 좀 걷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한 강원도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그리고 자치 분야에서는 시군의 남북 교류 등에 대한 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좀 갖추고, 또 나아가서 뭐 좀 큰 희망이라면 남과 북이 좀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물적,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바로 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하고 좀 다른 것은, 같은 특별자치도를 내걸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좀 다른 것은, 제주도는 시군이 행정 시군이 되었죠. 시가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 뭐 제주시, 뭐 남제주군, 북제주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인가, 거기는 시장을 우리 주민 직선으로 뽑는 자치시가 아니고 행정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시장을 임명하지만, 우리 강원도에 담겨져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평화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18개 시군의 자치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다른 성격과 그런 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접경지역 특별지원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리고 경기도 쪽에 뭐 파주, 연천, 포천 이런 쪽에 접경지역에 있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역의 개발을 잘 시켜줬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접경지역 특별법이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원, 화천, 양구를 뿐만 아니고 여기 철원 평강 지대, 또 양구 창도 지대, 또 화천 기마, 춘천시, 또 내륙 평화특별자치도 지원 지역으로 홍천, 횡성, 원주, 평창, 영월, 정선, 태백, 그리고 금강설악 국제생태관광지구는 바로 고성, 속초 지역, 그리고 또
해안 자원 공동 협력 지역으로는 동해안 지역의 시군들. 그래서 18개 시군이 모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안에 들어와서 계획을 만들고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 법안을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에 어떤 법을 만들면 정부에서 내는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의 법안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이 두 가지 법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강원도를 위해서 평화특별자치도를 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의원 발의 입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의 강원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영 의원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법을 금년 2021년 4월 30일 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허영 의원의 법안에는 우리 강원도 출신의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 또 원주 출신의 송기헌 의원, 그리고 또 원주 출신의 이광재 의원, 또 속초 고성 양양 지역의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당을 초월해서 입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외지에 타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여기에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 주었죠. 이에 앞서서 2020년에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속초 고성 양양의 이양수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및 환동의 경제자유특구 지정특별법이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누가 이제 참여를 했냐 하면은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을 보면은 국민 역시 같은 당 소속이죠. 이철규 의원, 또 한기호 의원, 유상범 의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그다음에 여기 권성동 의원, 이렇게 이양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여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주목할 분야는 바로 당은 다르지만 우리 강원도의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여당인 이광재, 송기헌, 허영 의원도 이 강원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도 이양수 의원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강원도의 특별한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자치도 법은 여야를 초월한 어떤 특정 정당만의 정책 의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의 이익을 포괄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이 두 개의 법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법안이 날리면 여야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지역 간의 입장을 달리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강원도에 있는 오늘의 현실, 우리의 평화를 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어 온 강원도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특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원도에 부여하는 특별자치도법을 우리가 만드는 데는 여야가 없다. 이런 인식을 해줬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021년에 허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제안 이유,
왜 내가 이 법을 제출하게 되었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강원도는 분단 지역에 민통선이 설정이 되어 있고 군사 규제의 강화로 인해서 도민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 위축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 수자원, 국립공원 등의 환경 규제가 심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에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및 평화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을 제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 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안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한 이에 더불어서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 목표와 그 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또 강원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자치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데 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통일부 장관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법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평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화 통일에 대비해서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 재원을 강원도의 이 평화특별자치도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여기서 장관이겠죠.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행재정상 역시 특별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강원자치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여러 가지 서름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를 이 특별자치도법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 사업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규모나 면적, 도시발전 단계 등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원도에 필요한 일할 수 있는 기구들이나 공무원 인력은 강원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10년 동안 법 제정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주는 교부하는 보통 교부세, 그러니까 강원도 같이 세월이 적은 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내국세의 19.24%라는 법정률을 통해서 모아진 재원을 강원도처럼 재원이 약한데 이제 지원해주는 게 바로 교부세인데, 그 교부세를 한 100분의 50 이내에서 더 줄 수 있다. 더 보태줄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보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뭐 기준 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고 있는 보통 교부세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보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가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강원도가 이제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법안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 발전기금을, 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근데 그 발전기금을 어떻게 모으느냐?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돈은. 근데 그 발전기금은 보세 판매장.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 판매장. 우리 제주도 여행 가시면 아시죠? 거기 면세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세 판매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그 JDC라 그러죠. 제주 면세점에서 물건을 많이 세금을 면세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제주 발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주도 같이 면세 판매장을 만드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카지노 사업 운영자한테 총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어내서 강원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거, 강원도에서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은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에 발전기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주목될 부분인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남북협력과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이제 18개 시군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평화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바로 평화특례시 지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 100만 이상 되는 도시는 행재정 특례가 부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에서 이제 뭐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해서 행안부 장관이 특별하게 지정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놨는데, 강원도가 요구하려고 하면 바로 이 평화특례시를 앞세우지 않으면 강원도는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도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세계 춘천, 원주, 강릉 50만 못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례시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데, 평화특별자치도를 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평화특례시를 강원도에 지정을 해서 그 시에 평화산업을, 우리 강원도의 평화 의제를 주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얼마나 좋은 법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또한 정부도 쓸 돈이 많은데 강원도에 이런 특례 조치를 통해서 돈을 강원도만 특별히 지원해주는 법안을 만든다는 거 생각해 보시죠. 쉽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결기가
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150만 또 출향도민까지 해서 300만이 똘똘 뭉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뤄냈듯이 세종특별자치도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듯이 우리도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법안이지만 그렇다고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벽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2020년 9월 1일 날 발의를 했네요. 역시 제안 이유가 비슷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의원 안과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의 법안의 차이는 뭐가 다르냐? 평화가 이양수 의원 안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영 의원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고 이양수 의원은 그냥 평화가 빠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제안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허영 의원도 이양수 의원도 비슷하죠. 백두대간 산림과 동해수자원 등 아마 이양수 의원이 동해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해안 지역의 개발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동해수자원 등 보호로 인해서 환경 규제가 심하고 접경 지역의 군부대로 인한 군사 규제로 묶여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더디고 각종 사회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어서 경제활동 인구마저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강원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달라. 이게 법안 제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양수 의원도 정부 직할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달라. 평화는 빠졌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달라. 또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걷어들이는 국세를 넘겨주는 등 강원도로 특별자치도를 넘겨주는 등 행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는 환동의 경제자유특구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와 연계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관계 행정중앙 행정기관장은 각 부처의 장관들이겠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 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허영 의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역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담았습니다. 도지사는 세출 예산액, 돈을 쓰는 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동의 경제자유특구와 그 배후 지역 간의 연계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 이거는 강원도지사가 영동 지역의 해안 지역, 그러니까 환동의 지역이라 했으니까 아무래도 영동 지역을 조금 더 배려해달라 이런 취지의 법안 내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규모, 면적, 발전 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조례로 강원도에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달라. 이런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거의 뭐 중첩되는 것이 좀 많죠. 두 법안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보통 교부세를 이제 배분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79 내국세 20.79 범위 안에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자원 배분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역시 10년 동안 강원도에 돈을 좀 더 지원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 재정 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지원해 주도록 기준 재정 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게 법안에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위한 기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달라. 또 이것도 뭐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 분권,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들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다는 내용은 허영의원과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세 판매장, 제주도와 같은 면세 판매장을 만들 때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강원도 발전기금에 내도록 했는데 비율이 좀 다르죠. 허영의원은 100분의 3으로 했고 이양수 의원은 100분의 1 범위에서 하도록 했는데 허영의원 안에는 여기에 카지노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설명을 안 드려도 왜 카지노가 여기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게 이제 좀 다르고 그리고 도지사는 환동의 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환동의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자도 지정하고 개발사업부터 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환동의 경제특구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도 좀 깎아주고 정책자금도 잘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입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 그런 우선 지원 장치도 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뿐만 아니고 그 환동의 자유특구 안에는 관광, 또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또 항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제회의 산업,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전시 컨벤션 사업 같은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한 특례 및 구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서 기업이나 관련 산업체들이 좀 더 행정적인 뒷받침 아래, 지원 뒷받침 아래 경제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환동의 경제 쪽에서 좀 방점을 많이 좀 두고 있는 것이 좀 차이점이죠. 또 이제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는 환동의 경제 특구에 외국인이 투자한 병원, 의료기관, 뭐 큰 병원이 되겠죠. 그것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달라. 이제 국제적인 의료기관을 환동의 경제 특구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좀 법안에 좀 담아서 특례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법안의 추진되는 과정을 잠깐 소개드리면요. 2008년도 꽤 오래됐죠.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강원도 의회 세미나에서 나왔었고 그 뒤에 뭐 상세히 기술은 안 했지만 도지사 선거 때 또 대통령 선거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당 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고 야당 후보가 또 내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워낙 강원도에 특별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야 그게 될까 과연 그래서 전부 그건 뭐 헛공약이 되다 선두표를 얻기 위한 그런 공약이다는 공세도 많이 받았고 해서 도민들이 이 실현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2012년에도 또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에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그리고 다시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아쉽게도 당선된 뒤에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국정과제를 세울 때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018년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방안 연구 용역이 강원연구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죠. 이어서 2018년에 당시 심기준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아까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이 구성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법안을 2018년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지만 안타깝게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원도의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그리고 또 20대 국회에서 이양수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9월에 냈고 허영 의원이 4월 30일 날 11명의 동의를 얻어서 특별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의 평화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약이 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약이 되었고 또 많은 지역의 전문가들 강원연구를 비롯해서 행정기관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강원도에 대한 미래 먹거리, 쌍끌이 전략을 우리 강원도의 생존 전략으로 채택을 해서 논의가 활발히 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추진할 구심체가 없었던 것이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이렇게 문제제기만 하던 것이 이 구심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강원도민일보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도 집권여당 당선된 후보가 공약을 했고 강원도의 총선 공약, 집권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니 이게 흐지부지가 돼가지고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마저 또 흐지부지 돼버리면 과연 강원도가 절박하게 정말 강원도에 절실한 이런 법안을 도대체 누가 우리한테 떠먹여 주겠냐 말이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우리의 주장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강원도민일보가 2020년 11월에 서울에서 강원도민의 중앙회, 강원도민의 중앙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강원 출양 고향을 떠난 서울에서 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출양 도민들의 모임체죠. 강원도 고향을 살아가는 단체인데 강원도민하고 같이 저희 신문사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을 갖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여기 참여한 발제자들 또 이런 전문가들이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의 절박감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행동 이런 것에 대한
자극제가 되는 그리고 또 결기를 결집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 이제 우리 한번 동계올림픽을 온 도민들이 똘똘 뭉쳐 관철시킨 것처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한번 이뤄내보자. 어찌 보면 강원 동계올림픽은 일과성 행사처럼 되어버렸지만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들은 앞서 법안 내용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정책에서 밀려왔던 강원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제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보다 강원도의 최대 이슈로 관심사로 몰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대를 토대로 바로 지난 3월, 2021년 3월에 드디어 강원도에서 도내 각급 기관 단체가 연대한 참여한 범도민 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강원도를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 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새마을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여성단체협의회, 자유총연맹, 언론사, 대학총장협의회, 강원경제인단체협의회, 도민회 중앙회 등 일찍이 보지 못했던 거도적인 운동 결사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 추진 과정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범도민 추진체를 만들었고 이제 그 추진 결사체가 본격적으로 신발끈을 질끈 졸라매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큰 장정의 출발점에 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바로 강원 기독교 총연합회 세미나에서도 교회 차원의 역할 확산을 결의했고 교계에서도 또 그다음에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총회에서도 범도민연대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입법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 기원을 결의하게 되었고 또 저도 이에 자극을 받아서 졸고 있는 지역의 미래는 없다라는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위한 경문을 쓰게 되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특별 동영상 기획 방송을 강원도민일보가 지금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4년 지금으로 3년 뒤면 우리 강원도에서 또 한 번의 세계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입니다. 지금 이 동계올림픽을 우리 2018년 평화올림픽을 이뤄낸 것처럼 남과 북이 강원도가 함께 개최하는 이런 꿈과 기대를 우리가 갖고 준비를 해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되는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지금 강원도의 구상은 남쪽에서는 평창, 강릉, 정선, 북쪽에서는 원산,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분산하고 아마 남북 간에 우리 고성을 통해서 원산까지 육로로 선수단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바로 이런 결의단들이 결의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입법을 촉구하고 또 견인을 해내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강원도 평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도전이 없는 삶, 반전이 없는 인생, 불행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안 두드리면 절대 안 열립니다. 두드리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두드리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300만 강원도민이 모두가 꾸면 이게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원도 감자바위들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단합된 힘과 결기로 똘똘 뭉쳐서 강원 평화특별제도 관철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 선거의 길목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뒤에는 우리 강원도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 지방의원들,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 대표자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선거의 길목에서 우리 강원도의 절박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이 사람들한테 공약으로 내걸고 아니면 그 이전에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절박한 강원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우리 모든 강원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